자,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이긴 한데요. 네. 오늘 쉬고 나면 오늘 출발하고 나면 내일 주말도 껴가지고요. 네.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하나, 지금 시점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가 고민이 좀 돼요. 그렇죠. 예. 금년에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붉은 말, 적토마이인데. 붉은. 네. 그래서 오늘 많은데. 앵커님이 이제 빨간 의상을 입고 나오시니까 네. 오늘 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좋아야 될 텐데. 네.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통신업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입니다. 오.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금년 첫 번째 종목이네요. 바로 KT입니다. 야, KT요. 네. 진짜 많고 많은 종목 가운데 어떻게 통신주 안에 KT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금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작년 이제 8월 달에 주가 하락 요인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 악재들이죠. 악재들이 소멸이 되면서 반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타임 테이블별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KT가 완전히 합병이 되면서 합병 KT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좀 하다가 고점을 찍고 7월 달부터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이슈가 8월 달까지 2,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죠. 이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올라왔었는데 문제는 9월 달에 발생했던 악재입니다. 바로 해킹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했었죠. 특히나 해킹 사고를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와 함께 임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표이사 관련된 신규 선임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11월 달에는 드디어 주가가 아까 이제 주가 보셨지만 바닥을 찍고 48,300원의 바닥을 찍고 주가가 서서히 우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악재들, 아까 말씀드렸던 해킹 사고에 대한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CEO들이 이제 후보들을 추려서 어느 정도 이제 CEO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금년도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특히 금년도부터는 많은 이제 후보를 CEO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데요. 2월달, 3월달에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처럼 2,500억 정도의 자사주가 매입을 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화면에 보이는데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5.5%였는데 2024년도부터는 5년 동안에 한 7.9% 정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가파르죠. 자, 거기다가 특히 이제 3월 달에 정식이 이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년부터 진행이 되는 수혜를 받는 것들 중에 특히 이제 그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비용이 많이 이제 다운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5G가 진행이 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유료 가입자죠. 성장률이 한 3.5% 정도로 늘어나고요. 작년 대비.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장비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주파수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들어가는데 KT 같은 경우는 6년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2년이 작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다운이 되고요. 주파수 재할당 이후에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반사 수익을 받고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관련된 매출이 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작년에 1조, 금년과 내년에는 한 6천억 정도 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니까 네. KT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 KT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호재가 있었는데요. 저는 네. 부동산 하면 현대백화점만 생각했는데 KT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기업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오, 또 뜻밖의 현대해상. 네. 네, 보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슈가 있었죠. 네, 보험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12월 23일이죠. 실손 우리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이 인상이 됐습니다. 평균 한 7.8% 정도 인상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반사 수익을 받죠. 보통 이제 세대별 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별이라는 거는 보험도 1세대, 2세대, 4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당사 같은 경우는 1세대에서 2세대는 한 3 내지 한 7% 정도, 3 내지 4세대 정도 같은 경우는 16 내지 22% 정도 보험률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러면 보험률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2세대를 제외하고 평균이 이제 업계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세대 그리고 신규로 나오는 5세대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화면에 보시면은 이번 한도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없는데 300만 원까지 이번 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2세대는 말씀드린 업계 평균 5%인데 소폭 2% 늘어난 7% 정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업계가 한 3% 정도 상승할 예정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좀 미비한 편이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업계 평균 14% 정도 인상을 할 예정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2세대 실손보험이 한 작년 대비 6.9% 정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관리급여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보통 평균 가격대 이상보다 너무 많은 그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료보험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도수 치료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방사선 열 치료까지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관리급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급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5% 정도를 내주고 나머지 95% 이상을 환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 부담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본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치료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한 언어 치료까지 2개 정도가 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2개는 아직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도에도 아마 이게 논의될 예정인데요. 3개의 부분이 관리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사에서 나오는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반사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담금이 보통 한 다른 전체에 보면은 1조 한 5천억 정도, 2조까지 정도 들어가는데 당사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급으로 들어가면 한 10% 정도 경감되더라도 300억 정도를 더 이익 복게 되는 겁니다. 5세대 실손보험까지 금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수를 받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보험 관련된 종목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현대해상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도수 치료라는 항목이 그죠? 아픈 네. 손가락이었는데 이 부분이 관리급여 쪽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뭐 보험사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호재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1, 2세대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참 좋은데요, 그죠? 네. 보험사 입장에선 또 손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저스템. 네. 저스템 반도체도 있지만 앱 침능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지난주 이제 말에 이제 추천드릴 때 예. 이때 이제 무상증자 관련 권리락이 있는데 권리락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 굉장히 많고요. 1차 목표 가격을 7,000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 약간 밀리기는 하는데 한 주당 2주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증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습니다. 손절 라인은 4,600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저스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공약주가 나올 차례인데 네.
VM이네요. 네, 맞습니다. VM 같은 경우 식가게에서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특히 AI 인프라 관련된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1.2% 이상 계속 지금 초과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반사 수혜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할 때 기존 가격 대비 무려 50% 이상 인상해서 가격 체결을 했고요. HBM3와 3E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대비 20% 정도 인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메모리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되겠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가지고 M15X에 특화된 공장을 금년에 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에 VM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금년의 매출이 2,137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6억으로 전년 대비 117%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는 기업 VM 관심 가져 보시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라인은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식각 장비 제조업체 VM 오늘 저희의 공략주였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라서요. 어떻게 분위기가 잡힐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네. 8시에 가면 좀 같이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 검색하시고 많은 정보 무료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관심 가질 섹터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종목으로 오늘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뒤 8시에 또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